자,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사전풀이 보자.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 빼고는 풀이를 한번 해보자. 자, 9번. 이 풀었나 9번? 풀만 하더나? 9번은 일단은 자,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자, 조금씩 천천히 가볼게. 탄젠트에서 요 루트 3 같은 거 있잖아. 요거는 그래프 개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느냐 더 뭐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이 차이만 날 뿐이지 개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이것 때문에 2x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기가 되겠다. 맞지?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 상태에서 요거 그려가지고 A 받고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럼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되노? 자, 이렇게 되면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없지. 이 정도면 착하게 줬지. 그러면 그래프가 잠깐만 A가 뭐 그런 말 없지.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 맞지?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려갖고 그럼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아니면 밑으로 가야 돼 이렇게 고민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아예 X축을 지워버려. 그냥 아예 다시 보면 X축을 지우고 이렇게만 그리는 거지. 그럼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자, 여기 정근선이 있고 요 정근선이 있고 이게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우리 지금 이제 풀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풀게.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대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이 7인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어디겠어? 여기가 얼마야? 요 라인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맞지? 요 자리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여기까지 다 못 갔지? 그럼 어디야? 다른데? 이런데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겠지? 됐나? 근데 그럼 여기가 있고 그 다음은 B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 그럼 B가 너무 멀리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안에서 보통 논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B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면 최대값 어디에서 가지겠어?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넣어보자. 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으면 되지.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A 빼기 루트 3의 자, 전체를 할게.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맞지? 자,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 앞으로 나가지 쭉. 그럼 요거 플러스로 꽂히면서 앞으로 나가서 요거를 이렇게 플러스로 꽂히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최대값이 돼야 되겠지. 7 돼야 되겠지.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 3이니까 A가 4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야? fx가 완성이 됐다. 맞지? 그러면 여기 0 넣으면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0 넣으면 여기 다 0이니까 4가 돼야 될까 얘가. A가 4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최소값 3. 최소값 3?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자? 일단 넣어보자. 최소값 3은 가져야 되는데 요 4 넣어서 해보면 뭐 그냥 fx 그냥 쓸게. 그럼 여기 4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2x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3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럼 천천히 가보자. 요 3 이렇게 넘어가면 1 되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 3인데 루트 3만 좀 나눠가면서 암산 조금 곁들여가면서 할게. 탄젠트 2x 이렇게 될까 이가? 그러면 이게 몇 도고? 30도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6분의 파이다. 맞지? 그럼 이 2x가 뭐가 돼야 돼?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12분의 파이 되겠지?
이해되나? 네. 그럼 B가 12분의 파이라고 해도 문제에 지장이 없다는 거 알겠나? 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사전자료 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풀고 났으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풀고 끝나면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 구조 같은 걸 보자 이거지. 근데 되게 오랜만에 탄젠트 나온 것 같거든. 사인 코사인만 맨날 하다가 탄젠트는 그래프 그릴 때 쌤 뭐부터 그리라고 했어? 정근선부터 그리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풀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뭐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차분한 사점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0번. 왜 이게 우리 저번에 경기 모의고사였나? 이거 나왔지? 그러니까 원래 전년도 수능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 수능에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이런 게. 예전에도 나왔었거든, 비슷하게. 오랜만에 나온 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 나 근데 이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풀 때? 그냥 0부터 2까지 넓이가 같으면 적분을 하면 이 적분의 부호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 되는 그런 문제다, 맞지? 그럼 만약에 문제를 조금 조금 뭐 달라요, 저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고 하나는 색깔을 넣으면 하나는 이렇게 되잖아. 맞네. 이해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뭐 푸는 거는 그렇게 풀면 되겠지. 쌤 계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잖아. A 빼기 B가 뭐 3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네. 이런 건 어떻게 풀까? 2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요 문제를 조금 이제 더 바꿔야 되는데 적분이 되게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 문제 풀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이걸 조금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차이가 3이라고 만약에 하잖아. 근데 보면 요런 거 뭐 구할 수는 있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적분 때리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구간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되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세팅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에서 B를 뺀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A 빼기 B를 하지 말고 A 빼기 B를 하지 말고 뭘 하냐면 요 부분 있지? 요 밑에 부분 제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보이나? 여기를 C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냥. 그럼 양쪽에 C를 더해서 빼도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A 더하기 C면 이만큼 적분하는 거고 B 더하기 C면 이만큼 적분하는 거니까 계산이 편해질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되나?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처음 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야. 예전에 나왔었던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수능장에서 풀었으면 9번 잘 넘어간다기보다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일단 진행을 했을 것 같고 10번도 뭐 처음 아마 기출만 풀었어도 이 정도 원래 푸는 친구들이니까 잘 넘어갔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1번 와서 이제 도형을 만난 거지. 근데 그 생각을 해야지. 11번 문제가 도형이 나왔다는 건 조금 반가운 일이야 사실은. 왜냐면 13번이나 14번 같은 데서 도형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가 그래도 좀 풀만하다 이거지. 자, 11번 풀었나? 네. 헷갈려가지고. 이거 살짝 써보면 AB가 문제에서 여기 5라고 했고 여기가 3루트 5고 여기가 7. 그 다음에 각 같고 결국은 원의 반지름. 자, 반지름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돼? 반지름 가려면
아, 사인 법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의 그때 그 원은 외접원이잖아. 요 삼각형이든 요 삼각형이든 둘 다 외접원이 되지. 야,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할 때 있어. 원에서 이제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어갖고 원의 중심과 삼각형 이렇게 이었어. 됐나? 요 사인 법칙 돼 안 돼? 안 된다. 외접원이요. 외접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냥 나 자기도 모르게 쓸 수도 있어. 되게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알려면 보나마나 요 각을 써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요 각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랑 요 길이를 구해야 되네. 그럼 사인 법칙을 쓰자니 뭐가 필요해? BC나 CD 길이가 필요하잖아. BC 또는 CD가 필요해. 그런데 이게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지?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고 뭐도 같아? 여기 있는 이런 거 현이라고 부르지. 이 현의 길이도 어때? 같아지지. 이게 1차 별거 아니지만 이게 1차 포인트야. 이걸 알아보느냐. 아, 그럼 BC든 CD는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여튼 뭐 BC를 구하든 또는 CD를 구하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많잖아. 뭐라고? 길이가 많으면 보통 어디 쪽으로 가? 길이가 많으면 보통 코사인 쪽으로 가지. 됐나? 아, 코사인. 뭐라 써놓지? 법칙 쓰기 귀찮아서. 그래, 일단 놔두자. 법만 써놓자.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려고 하는데 뭐가 막혀? 각이 막힌다, 맞지? 자, 그런데 코사인 법칙 썼는데 뭐가 막힌다고? 여기에 요걸 세타로 부르자. 이름이 없어갖고 세타로 부르자. 그럼 지금 세타를 모른다 이거지. 됐나? 근데 이것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못 구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 그러면 이제 뭘로 관심이 가야 되냐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 상황이 이렇게 자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많지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로를 좀 다르게 해서 경로 1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경로 1과 경로 2가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랑 같잖아. 그러면 요걸 대상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나 요걸 써서 코사인 법칙을 써나 결국은 똑같다 이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많을 때는 두 개를 다 쓰는 거지. 이렇게 정보가 많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뭔가 문제는 잘 안 풀리는데 길이들이 많잖아. 너희한테 이제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어제 어떤 학생이 물어봤던 고등학교 2학년 상함수 활용 문제였거든. 근데 문제를 참 되게 오래 걸렸어.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못 풀고 집에 가서 뭐 마음이 좀 차분해져서 그런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푼 게 아니고 마칠 때쯤에 풀렸는데 자, 이런 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각이 직각인 삼각형 하나 그릴 거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 직각이야. 문제에서는 원래 직각이라고 안 주고 원래 여기 자르거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부채꼴 있지. 이것도 부채꼴이지. 부채꼴의 중심각 2분의 3파이라고 줬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 2분의 파이잖아.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6분의 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선이 올라가. 여기 6분의 파이야. 됐나? 그럼 여기 만난 점이 하나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린 게 아니지. 쏘리. 여기서
여기 수소를 내려. 내가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여기 수소를 이렇게 내려. 됐나?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이야. 요 길이의 요 길이거든. 요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야. 문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쓰면 이제 요 길이가 반지름이 2라고 줬었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일단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해보자. 뭐 해야 될 게 많을 거는 선생님 할게. 요 길이도 2다 맞지?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2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되겠어? 2루트 2가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 30도를 줬지. 그러면 1대 2루트. 여기에 2루트 2면 뭐 아니 색깔이 내 정신없어. 그만할게. 여기가 얼마 돼? 그냥 루트 2가 되지. 그럼 여기는 루트 6이 이만큼 되겠지. 좀 정신없긴 하지만 됐나? 지금 뭐 구하냐 이거지. 지금 x제곱을 구하려면 이거랑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너 보다시피 이거 가지고 만든 삼각형 중에 뭐 각 아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어? 근데 이거 구해보면 여기가 결국 30도잖아. 30도 여기 45도야. 그럼 75도거든. 그럼 요 각이 105도가 뜨는 거지. 105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 이걸 미적분의 입장에서 풀면 그럼 상황이 달라져. 왜냐하면 요 각이 몇 도가 돼? 15도가 되잖아. 근데 15도 우리 구할 수 있거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의 이거 45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해서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사인 법칙을 한다. 덧셈 정리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뭐지 수능에서도 공통의 내기가 좀 애매모호해지지. 미적분 하는 애들이 훨씬 유리해지니까. 맞지? 여튼 그건 좀 별개의 이야기고. 없어. 각이 없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뭐 사인 법칙 구성 법칙은 당연히 수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각도가 근데 이걸 뭘 해야 되냐 이거지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지금 끄집어냈지. 정보가 길이 정보 굉장히 많지 않아? 각은 하나도 몰라. 길이 정보 많지 않아? 각은 하나도 몰라. 맞지?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문제야. 이해되나? 난이도는 선생님 생각에 이게 더 높은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뭔가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러면 풀이를 끝내자면 뭐냐면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고정된 여기 선분이 이렇게 있어. 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걸 끝점으로 해서 또 각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이거 두 개가 예를 들어서 같아. 그럼 이거 뭐지? 이 네 점이 한 원이 있게 돼. 이렇게. 저번에 말이 있게 돼. 요것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그 생각 해야 돼, 대신에. 하필이면 이게 직각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뭐 쓸 거냐면,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어쨌든 요 삼각형으로 요거 코사인 법칙을 쓰나? 됐나? 선생님 빨간색 내가 해볼게. 마지막이니까. 요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나? 요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나?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선생님 풀이야. 결국 이게 답지풀이는 아니거든. 답변이 또 달라요. 답지는 뭐 이렇게 수선 내려서 뭐 풀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안 봤어. 근데 요거랑 맥락이 비슷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풀려고 해.
그럼 봐봐. x제곱은 됐나? x제곱은 이 길이를 x라고 잡았었는데 x제곱 고사인 법칙 쓸 거야.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 해야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6, 마이너스 2 루트 6 코사인 일단은 세타라고 둡시다. 됐나? 대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뭐 한 개 하고 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걸 만약에 원위에 있다고 알았더라면 여기 현이 같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원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이게 지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잖아. 맞지? 됐나? 그럼 이게 각 2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럼 여기도 2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어떻게 써? 두 각이 같지. 이렇게 알아보거나 또는 여기 있는 아까 요 삼각형 있지. 요만큼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랑 결국은 닮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각이 결국은 같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냥 이제 세타로 놔볼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고 쓰면 x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2, 이게 얼마고? 2지, 4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 코사인 세타. 근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 없지. 일단 계산 조금 할게. 여기가 얼마고? 이 10이다 맞지? 여기가 6 됐나? 여기가 4루트 6. 여기가 4루트 2. 나 연립할 거거든. 그래서 뭘 할 거냐? 밑에 식에다 루트 3을 곱할 거야. 루트 3을 곱할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돼? 루트 6이 되겠지. 자, 4루트 6이, 그럼 여기에 6 루트 3이 되고, 루트 3이 되겠지. 이제 뺄 거야. 빼면, 뭐, 여기 쓸게. 1 빼기 루트 3의 x제곱이가 됐나? 그럼 여기 10에서 6 루트 3 빼고, 맞지? 뒤에는 없어졌지. 그래서 이거 넘기면, 이거 유리하면 이제 답이야. 이해되나? 뭐, 이 풀이가 정석은 아닐지라도 다른 풀이에 충분히 있을 만한 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만약에 구하려고 달라들면 힘들어진다는 뜻이야. 정보가 많을 때는 이런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한쪽 방향을, 한쪽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의 경로를 좀 다르게 하면서 갖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거 풀어갖고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러한 문제의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식 써보면 어떻게 돼? 어차피 BC제곱을 같을 거니까 이거 제곱 식만 쓰고 풀이는 안 할게. 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 5, 3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선생님도 코사인 세타 공식 안 외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코사인 세타 공식 외웠어도 되잖아. 이거랑 뭐랑 같은 거야? 요거 이형님 7의 제곱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이래야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2, 7, 3루트 5 코사인 세타다 맞지? 그럼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쓰면 뭐 길이가 나와? BC가 나오니까 사인 세타분의 BC 하면 2R 되잖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해되나? 사인 세타분의 BC 하면 2R 될 거니까 여기서 R 구해라는 거거든. 이해되나? 할 수 있겠나? 이것도 깔끔해. 근데 확실히 도형 문제가 11번에서 출제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쉬운 편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찾아봤어. 12번을 풀고 나서 12번에 애들이 이걸 그냥 푸나? 라고 했을 때 풀의 길이를 봤을 때는 맞아. 12번에 얼마나 한 게 맞는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그게 수능장이었다는 걸 감안하고 12번이란 번호 위치를 감안했을 때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12번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 대충 12번 정도면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되면 들이대 물 건데 3등급 이 문제를 푸느냐 했을 때 난 잘 못 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EBS 기준으로 객관식 오답률 이게 3이야. 전 문제 통틀어서 미적분까지 통틀어서 객관식 오답률 3이야.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주관식이랑 이게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 객관식은 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자, 문제 보자. 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미분 가능하다는 말 안 했어.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다음 조건을 맞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걸 그냥 미분 가능이라고 착각하고 지나가면 이 문제 못 풀어.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조건이 한 게 있어. 절대값도 불편해 죽겠는데 n도 들어가 있어. 그래 놓고 나서 막 밑에서 적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일단은 이 박스부터 해석을 좀 해보자. 구간 얼마짜리? 구간 길이가 1짜리다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정수다 맞지? 아 그냥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정수라고 쓰자 그냥. 어쨌든 정수 간격이다 맞지? 간격이. 정수 간격에 대해서 자, 요 자세히 봐봐. 요 절대값 떼고 봐. 원래 절대값 볼 땐 절대값 떼고 일단 보는 거야. 이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네. 그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지. 여기서 해가 뭐야? n 빼기 1이라는 해를 가지고 여기서 n이라는 해를 가질 거 아니야. 맞지? 방정식으로 쳐다보면.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면 뭐 6이야 뭐 어차피 뭐 너무 가파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여기가 n-1이고 조금만 작게 그리자. 여기가 n이야. 근데 이게 절대값이 붙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 원래 안에 것만 그리면 어떻게 되지? 요렇게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근데 절대값이 붙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구간은 어떻게 봐? 요만큼만 봐야 되니까 요 양쪽에 날개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 요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절대값 fx가 이렇게 된대. 그럼 절대값 fx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 fx는 없잖아. 여기서. 없지.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일단 생각해내는 게 1차 포인트야. 이해되나? fx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래 어차피 절대값이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이해되나?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어. 자 그러면 구간 0부터 0부터라고 하기 그렇지만 열린 구간이 0, 4다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어차피 우리 아까 정수관계라고 했잖아. 0, 1, 2, 3, 4.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 fx 이게 될지 모른다고. 맞지? 뭐 그럼 몰라 뭐 이렇게 된대. 뭐 모르겠지만. 됐나? 이 상태에서 이런 적분을 하나 줘놓고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대.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 2에서 여기서 쉽게 말해서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걸 뺐더니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지. 근데 0은 0인데 무슨 0? 최소값 0이야. 그러면 그 말은 요 x가 지금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되나? 그럼 이걸 아무리 움직여도 뺐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일은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나? 이제 어떻게 할까?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대. 일단은 이 생각했지.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고 했어.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더니 0이 된다라는 거는 왼쪽 적분이랑 오른쪽 적분이 같다라는 뜻이지. 이해되나? 같아.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뭘 선택 못했어? fx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fx가 만약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됐다 치자. 그 다음 fx도 이렇게 돼야 되나?
되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꼭 되어야 되나? fx가 만약 이렇게 됐어. 그럼 전부 다 이렇게 그려야 되나? 위아래로 그려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도 돼?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fx는 한쪽으로만 그려야 되냐 이거지. 이 문제를 떠나서 밑에를 떠나서.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자, fx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게. 0부터 1까지는 어떤 gx 그래프를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gx를 그리고 2부터 뭐 3까지는 또 gx를 그리고 이런 fx일 수도 있잖아. 이해되나? 구간별로 부호만 다르게 가는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이까지 하고 나서 설명할게. 만약에 요 gx들이 2차였다 치자. 됐나? gx들이 2차였어. 그럼 이 fx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 좀 애매하지? 좀 애매한 것 같지? 뭔가 구간별로 다항함수가 돼 있으면 다항함수를 해야 되는데 이 다항함수 아니야. 다항함수 아니야. 그냥 함수야. 구간별로 식이 다른 그냥 함수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안 준 거야. 이해되나? 구간별로 다항함수일지라도 이걸 다 합하면 이걸 부를 때 다항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다항함수는 우리가 말하지 어떤 거? 1차, 2차, 3차 이것만 돼. 단일로.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이런 설명들을 한 이유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나? 자, 그럼 이까지 알아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이제 우리 이름을 붙일 건데 이런 걸 선택함수라고 할게. 공식 용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구간별로 어떤 함수식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하나의 함수 안에 식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함수라고 해서 함수식이 하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구간별로 식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까지 왔어. 자, 이까지 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대.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어떻게 위아래로 되는지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 뭐 선생님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되지. 총 몇 가지 나오겠어? 두 가지, 총 16가지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지는 걸 찾아야 돼. 그리고 이게 움직였을 때 이 gx가 음수가 뜨면 안 돼. 그런 그래프가 한 개가 나와. 참 만든 사람도 똑똑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위? 한번 해볼게. 자, 다위라고 했다 치자.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면 당기면 요거 적분값이랑 넓이값이랑 똑같지. 위에서 생기니까.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더 크지. 그럼 빼면은 음수 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패. 자, 이거 사고 실험을 해야 돼 이제. 첫 번째 거 빼고 다 밑에 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빼고 다 밑에 거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 됐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0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0에서 무슨 느낌을 살짝 받아? 약간 뭔가, 그러니까 대칭은 아니지만 약간 대칭 느낌이 살짝 들어야 돼. 뭔가 같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거 올라간다.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보자. 요렇게 끊어다 치자. x를. 그러니까 적각이 x가 2분의 5가 됐다 치자. 그러면 계산의 편의상
계산이 편해서 내가 요거 적분값을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딱 반 잘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2가 됐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빼면 음수 뜨지. 이해되나? 첫 번째, 세 번째 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걸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수능장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좀 많이 긴장돼서 생각 못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풀이가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 충격적이네. 그래도 왜 충격적이야? 난, 이제 서로의 위치의 차이인가 보다. 나는 별건 아닌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지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이게 수능장에서 이게 나왔잖아. 맞지? 그럼 나는 긴장이 만약에 된다 치면 난 16개 다 그려. 뻔하잖아. 일단 16개라는 건 확정은 지었잖아. 난 16개 다 그려. 아니야,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리는데 몇 초 걸리대. 맞잖아. 근데 대놓고 일단 0 되는 거 하면서 하면 금세 없어지지 않아? 그럼 되는 거 뭐 있어? 최소값 0 되는 거. 해보자. 일단은 이렇게 위로 껑충껑충 맞지? 밑으로 깡총깡총 맞지? 또 뭐 있어? 위아래.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위 아래는 어떻게 대칭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되든가 맞아?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겠지? 또 뭐 있어? 뭐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됐나? 또 있나? 몇 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게 훨씬 빠르다고. 진짜 이거 그리는데 뭐 1분이 걸렸어. 뭐가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이래놓고 이제 움직이는 거지. 이거 하나 때문에 과가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고생이야? 아니잖아. 나 옛날에는 한 300개도 진짜 셌단 말이야. 한 300개 이런 것도 세. 이게 이제 조금 실력이 올라가다 보면 대충 느낌적으로 이게 몇 개쯤 될 거란 감이 살짝 와. 확통 같은 거 풀면. 그럼 나는 그 한 300개 정도 될 것 같, 그러니까 한 500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느낌 들면 그 새로 들어가. 근데 새로 들어가면서 세다가 보면 뭐가 보이겠어? 규칙이 보이니까 빨라지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보자.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얘가 돼. 나머지 다 안 돼. 해보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이런 것도. 됐나? 그리고 여기 어쨌든 정적분이잖아. 맞지? 정적분.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게 정적분을 뭘로 접근해라? 넓이로 접근해라. 맨날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실제 선생님 지금 문제도 넓이로 풀고 있지. 자, 그럼 이거 하나 남아. 자,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됐어. 자르고 위 아래가 이제 확정이 됐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라? 여기에 0, 1, 2, 3, 4니까 여기 2분의 1부터 4까지 적분해라. 그래서 요거 적분하라는 거잖아. 됐나? 근데 여기서도 참, 그럼 이거 다 뭐야? 2차 함수지. 물론 적분해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공식 쓰면 되잖아. 원래 또 한번 쓰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에 y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간다. 따라서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 절대값 나중에 씌울게.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잖아.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대로 하면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1 빼기,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하나만 구하자, 그냥. 맞지? 요거 하나만 구해볼게. 그럼 1 빼기 0의 세제곱. 6분의 최고차항이 요 얼마야? 얘에서 6 준 거야. 깨끗하게 되라고.
1이야. 그럼 요 한 개 더 얼마야?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또 바보처럼 이거 쓰고 있지 말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0이다 이가.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 계산은 개빠르게 나와. 저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어둠의 스킬은 아니잖아. 그 보통 그 교과서에 공식처럼 실려 있지는 않아도 교과서 그 단어 뒤에 보면 이렇게 소개식으로도 적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쓰고 나머지는 그래서 12번은 문제 보고 풀고 나서 오 괜찮은데 이런 느낌. 확실히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하는 거지. 저거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 그런데 이제 12번을 좀 세게 줘서 그런지 뒤에가 확 무너져 내려. 난이도가. 자 13번. 13번에 좀 독특하게 거듭제곱근 문제가 나왔어. 자 거듭제곱근 문제가 나오는데 또 뭐 줬어? 이거 많이 하지 이런 거. 새로운 조건을 주고 정의를 하지. 이해되나? 그럼 이제 이럴 때 뭐 하자? 거듭제곱근이 뜨는 것도 뜨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조건이 주어져 있어. 맞지? 그다고 이게 자연수야. 연속적이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수열처럼 수열은 연속적이지 않잖아. 1.1항, 1.2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보여주죠. 뭐 이런 거 보자. 선생님 많이 쓰잖아 이거. 이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XY가 정수라는 조건을 달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나오는 이걸 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있냐 이거지. 그럼 뭐 있어? X1, Y1이라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려고 이렇게 보면 이게 풀려? 잘 안 풀려. 맞지? 그러면 이게 뭔가 식으로만 풀어갖고는 안 되고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산적이라고 표현하거든. 연속적이지 않고 새로운 조건. 자, 뭐라고 갖고 약간 써보자. 이산적이고 저런 새로운 조건, 새로운 정의가 나오잖아 저렇게.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푼다? 푸는 방식을 일일이 센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거 한 개, 두 개 세면서 이거의 뜻을 좀 선명하게 만드는 거고 너 이렇게 탁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뜻을 선명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뭘 찾자?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더군다나 요거 봐야지. 2부터 어디까지야? 몇 개야? 항 몇 개? 8개. 두세 개 세고 나면 남는 거 몇 개 없지 이제. 그러면 다 세어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정답률은 굉장히 높아. 해보자. 그러면 요 FM이라고 했는데 여기 넣어보자. F2 구해보자. F2라는 게 그러면 M이 2잖아.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2를 여기 넣고 읽어 다시. 그러면 자연수 2에 대하여 2의 12승에 뭐 n제곱근이잖아.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는 존재하게 하는 n 개수야.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접근하지? 2의 12승에 다시 2의 12승에 n 제곱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2의 n분의 12승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소수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반드시 뭐가 떠야 이게 정수가 되겠어? n이 그렇지.
n이 12의 약수여야 돼. 됐나? 예. 12의 약수 몇 있어? 1, 1, 2, 3, 4, 6, 62가 있는데 n은 얼마 이상?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은 항상 안 된다. 따라서 몇 개? 아, 5개가 생기겠구나.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오면 바로 하면 되고, 느낌 안 오면 그냥 세명 된다 계속. 그럼 F3은 뭐겠어? 3의 12승의 n제곱근. 조금 요령이 생기나? 바로 이렇게 가겠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알겠나? 또 몇 개? 5개. 좀 살만해. 그럼 F4는? 자, F4는 4의 n분의 12승을 가야 되는데, 이 4가 2의 제곱이잖아. 고쳐줘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2의 n분의 24승으로 바뀌지. 그럼 뭐 있어? 해보자. 그냥 썼자. 1, 2, 3, 4, 6, 8, 12, 24 중에 1 빼고 몇 개? 아, 7개. 됐나? 그럼 F5도 몇 개? 5개. F6은 어떻게 될까? 6은 이걸 바꾸게 만들진 않거든. 2 곱하기 3이다 보니까 똑같이 몇 개? 5개. 그래, 이제 요런 걸 한번 체크하는 거고. F7도 5개. F8은 자, 2의 세제곱이다, 맞지? 그럼 2의 세제곱에 맞지? n분의 10이니까 이게 뭐야? 2의 n분의 36이야. 이제 이거 세도 되고, 이제 슬 귀찮은데 약수개수 어떻게 세지? 약수개수는 소인수분해를 해. 네.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4, 9, 36 되지? 그걸 어떻게 세? 지수에다가 1을 더하지. 그래서 지수에 1 더하면 3되고, 지수에 1 더해서 3되고 곱해갖고 총 9개 나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1 더하는 이유가 혹시 아나? 중학교 때는 그냥 한다 치고. 2의 빵승 때문에 그래. 봐봐. 2의 빵승, 2의 1승, 2의 2승. 3의 빵승, 3의 1승, 3의 2승 하면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뭐가 나와? 약수가 한 개씩 튀어나와,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1을 더하지.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에서 1 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 개? 8개. F9는 이건 3의 제곱이다, 맞지? 제곱이면 어떤 느낌이야? 이거 4랑 똑같겠지. 몇 개? 7개. 그러니까 다 다음 답.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은 계산을 하면서 이 정의를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보통 한 2-3개만 세고 나도 느낌은 대충 알거든? 어떤 느낌인지. 그럼 이게 설령 19였다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잖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지 쓰는 건 얼마 안 걸린다고 했어. 그런 느낌은. 그래서 근데 12번이 세서 아마 13번을 조금 살살 가져갔던 것 같아. 14번. 그거 아니에요. 답 1번이. 근데 뭐 중요하나 뭐 그게. 14번은 원래는 이제 그렇게 풀면은 안 되는데 일단 이거 뜻을 알아야 되거든. 14번은 gx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과 1 이쪽에서는 x가 되고 요 안에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fx가 있어. 대신에 이 fx가 여기에서는 뭐야? 다항함수라고 줬어. 아, 이 fx는 다항함수야. 됐나? 그래서 기억은 만약에 이 조건을 이해해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t에 0 플러스면 얘가 g의 x 플러스 x에서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지. 얘가 g에서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2에 우극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1로 보면 어떻게 돼? 1의 우극한이랑 곱하기 더하기 아니지 곱하기 3의 우극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1의 우극한 물어보면 이게 1이고 여기 gx잖아.
그럼 여기가 1이거든. 그럼 1에 우극하니까 요 1 되겠지. 그럼 3에 우극하면 3 되겠지. 이게 x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아. 그럼 이현지 것을 대충 얼버무리게 그냥 말을 해보면 이 fx에 대한 정보 있어? 단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연속이 되겠니? 말도 안 되지. 느낌만 봐도 그냥 니은 틀렸어. 발레를 안 들어도 그냥 안 될 것 같아. 디귿 뭐라 뭐 되게 어려운 소리를 하는데 이 hx 이 hx 식이 최소값을 가진대. 최소값 될까?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hx가 지금 구간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이 끊임없이 내려간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fx가 뭐 아무리 이렇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최소값 정해져? 최소값이 있다라는 건 이게 튕겨서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 최소값이 있지. 끊임없이 내려가면 우리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래 기억밖에 안 돼. 다만 14번이라는 문제의 위치와 가나다 문제를 봤을 때의 기억만 되는 건 되게 불안한 느낌. 그치? 이런 걸 봤을 때 불안한 건 맞지만 사실 문제는 뭐 따져보면 문제는 그렇지 않지. 원래 따져보면 문제는 괜찮아. 문제는 좋은데 그까지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 보통 13은 잘 안 풀잖아. 맞지?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면 해결하고 넘어가도 뭐 할 만한 문제야. 14번 치고는 조금 쉽게 출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14번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네. 노가다. 15번 봤나 근데. 보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자, 15번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답지도 열심히 세워 놓았는데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짧아요. 나는 좀 짧아. 자, 문제를 조금 쳐다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A7이 지금 있잖아. 네. A7 해가지고 A9를 보러 가는 거잖아. 근데 A7을 하는 데 있어서 A5와 A6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될 거야. 그래 이걸 두 개 더해서 A7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 자, 그럼 여기가 40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일단은 선생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게 뭐지? 어떤 수가 있으면은 3의 배수가 되면 3으로 나누라네.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 뭐야? 어디서 보던 거야? 이거 이름 있는 수열이지. 이게 뭐야? 피보나치 수열이야. 너 본 적 있지 않아? 처음 배워봐요. 진짜 공부 왜인가요? 안 했다. 1 해도 1, 2, 두 개 더하면 3, 두 개 더하면 5, 두 개 더하면 8, 두 개 더하면 13.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알았던 친구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때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몰랐던 친구들은 이거 뭐 한참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냥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3의 배수인 경우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왔고 3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얼마 있겠어? 120. 그렇지. 이 정도는 우리 생각해볼 수 있다, 맞지? 그럼 여기도 딴 건 모르겠다 치자. 여기도 3의 배수였다 치자. 얼마야? 360 됐나? 뭐 이렇게 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 A8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A8을 할 때 이거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더하지. 그래서 160이 되고 이것도 3의 배수 아니지. 두 개 더해서 200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 했어. 됐나? 그런데 이제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자, 이제 한 개 하고 가야 되는 게 배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수준을 살짝 넘어설 수도 있어. 우리의 수준을. 대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나머지가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 4, 7, 10, 13처럼 얘네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전부 다 1인 것들이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2, 5, 8, 11, 14 얘네들은 나머지가 2인 것들이지. 그럼 3의 그 다음에 나머지 3의 배수로 3, 6, 9, 12, 15 하면 이거 나누어 떨어진 애들이지. 모든 자연수는 이렇게 3등분 낼 수 있지. 나머지가 1인 것들을 나머지가 2인 것들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을 분류할 수 있잖아. 그러면 10의 배수 같은 거는 몇 가지로 분류하겠어? 10개로 분류할 수 있겠지. 됐나? 이거 3의 배수야. 그럼 여기 오는 경우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야.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랑 나머지가 2인 애들로 나누어 보자 이거지. 여기가 이제 스냉이 풀이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고. 그럼 근데 얘는 나머지가 얼마야? 3으로 하면 나머지가 1인 애야 얘가. 됐나? 자, 나머지가 1인 애였다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얘네 더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에 뭔가 숫자가 올 건데 얘랑 얘랑 더해서 이렇게 돼. 그런데 자, 나 이 하나 물어보자. 요거 하나만 하고 가자. 7이랑 9랑 있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더하면 16이다 맞지? 그럼 자, 얘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5로 나누면 나머지 2다 맞지? 얘 5로 나누면 나머지 4다 맞지? 그럼 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이거 나머지들끼리 더해서 또 5로 나누면 이게 성립이 돼. 항상 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각각의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들끼리만 더해서 정리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1이고 여기도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얘는 뭐였겠어? 여기 1 뜨려면 나누어 떨어졌었어야 돼. 이해되나? 나누어 떨어지고 이게 나머지가 0이 떠야 나머지가 0이 떠야 나머지 0이 뜨고 여기 나머지 1이 떠야 두 개 더하면 나머지 1이 이게 터져. 그러면 나머지가 0이란 말은 3의 배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숫자를 잠시만 A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3A였겠지. 그래서 이걸 3분의 1을 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A가 40이니까 A가 얼마? 10이야. 그래서 여기에 30이랑 10이야. 됐나? 그럼 이제 왔으니까 계속 가볼게. 10이랑 40은 얘가 3의 배수가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50 되겠지. 됐나? 그럼 얘도 3의 배수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90. 됐나? 여기까지. 자, 하나 더 하자. 이제는 나머지 2인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가 얼마였겠어? 이제 요렇게 갈 건데 나머지 얼마였겠어? 여기 나머지가 2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이거는 좀 감당이 안 돼. 나머지 2는 뭔데?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거 한 개만 앞에 가보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됐었어야 돼? 그렇지. 여기 나머지 0인 거지. 그러면 여기 잠시 A라고 놔볼게. 그럼 여기는 3A였겠지.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 두 개 더해갖고 이렇게 왔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왔겠지. 그럼 5A가 40, A가 얼마? 다 왔어 이제. A 8. 얘 얼마? 24. 얘는? 딱 된다 맞지?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72. 이건 3의 배수네? 24. 그러니까 답이 224야. 이게 선생님의 풀이야. 나머지 저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근데 사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고1 2학기 때 명제 같은 거 배울 때 그 배수 증명할 때 홀수 작수할 때 이렇게 쓰잖아. 홀수 작수할 때 이런 거 쓰잖아. 홀수 작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2의 배수잖아. 얘가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걸로 분류할 수 있잖아. 그럼 3의 배수도 그때도 이거 하거든. 그래서 완전히 생뚱맞게 이런 거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아니야. 비슷한 걸 했었어. 이렇게 풀면은 어찌 이렇게 이 칠판으로 설명이 되지. 특히나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거 한 친구들은 배수 문제 풀 때 이런 걸 보통 비슷한 걸 한번 해보거든. 뭐 나는 이렇게 풀었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뚫고 이제 20번을 왔어. 자, 20번은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주어져 있고 2 이상에서는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 그 느낌적으로 뭘 구해야 될 것 같아? 결과적으로 0에서부터 3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리는 뭐지?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나눠져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잖아. 그럼 2t 3승 마이너스 8t의 절대값 dt 더하기 2부터 3까지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속력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속도가 있잖아.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가 나오면 적분을 하니까 뭐가 생기겠어? 적분상수가 생기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물건이 평행세계로 두 개 동시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피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2일 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V2가 얼마야? 0이가. 그럼 요거 적분해갖고 VT 요거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6t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얼마고? 3t 제곱 4t 더하기 c잖아. 근데 여기 2는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 이제 속도 나오지. 그럼 이거 절대값 붙여갖고 이제 적분하면 돼 그냥. 이놈 0이라고? 이거 C거든. CB. 아니 여기서 V2가 0이니까 요 식에서 그치 요 식에서 2 넣으면 똑같이 0 돼야 되잖아. 돼야 된다고. 네. 이해되나?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나머지는 다 계산이고. 20번을 너무 살살 줬어. 맨날 나오네. 왜 살살 줬는지 모르겠지만. D가 엄청 어려운 거 21번 해야지. 나 21번 좀 고생을 했거든. 왜냐면 정말 바보처럼 이걸 안 보고 풀었어. 범위로 나눠 넣는데 아니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실근계수 4개 뜨는 거야. 뭐야 문제가 잘못된 아닌데 수능인데 이러면서 너무 짜증. 내가 그 새벽에 문제 푼다고 그랬어. 이 범위는 안 해놨지. 그러면 자 한번 보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연하게 좌표평면을 그려볼게. 좀 진하게 그리기는 좀 그렇고 이유가 n을 모르니까 자세히 그릴 수가 없지. 일단은 우리 요거 보자. 요게 얼마고? 3x 더하기 2승이면 뭐 이런 느낌인데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맞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요게 좀 지나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어떻게 내리겠지.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될 건데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대충 됐나?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x면 이렇게 그리는데 요걸 마이너스 4만큼 가잖아. 그럼 이렇게 그릴 거야. 맞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또 n만큼 내려야 돼. 그럼 이게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때문에 밀어 올려갖고 이번에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됐나? 뭐 어디 자 그러면 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에서 gt라고 했을 때 gt의 최대값이 4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에다가 선 하나 그었을 때 교점의 최대 개수가 4개라는 뜻이지. 이까지는 됐나? 교점의 최대 개수가 4개야.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거지. 교점의 최대계수 4개. 그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내가 이렇게 그려놓게 항상 4개가 뜬다고 하는 거거든. 봐봐, 이렇게 끄면 어떻게 해도 4개 뜨잖아. 근데 이 범위를 갈라서 봐야 되지.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한번 보자. 요것만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동했는데 좀 적게 내려와서 한 요런 느낌으로 됐다 치자. 그러면 요렇게 가겠지. 근데 여기를 지워야 된다, 맞지? 됐나? 그 다음에 조금 이번에는 요 그대로 두고 다르게 조금 많이 내려왔어.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y절편이 딱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요렇게 될 건데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없지. 요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 요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르면 여기서 붕 뜨지. 여기 좀 공간이 생기지. 됐나? 이런 느낌이야. 저 위에 거는. 오른쪽 거는 로그 2x인데 원래 요렇게 될 건데 이걸 밑으로 내렸잖아. 좀 덜 내려갖고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뭐 지워야 돼? 요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요렇게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요렇게 되니까 요거 딱 물리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요렇게 될 거야. 됐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끊는 거야? 꺼야 되잖아. 그러면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씩 있어요. 이거랑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 나머지는 한쪽에서 교점이 1개만 생기면 망하지. 반대 방향에서 절대 3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나? 1개씩. 근데 너 지금 봐도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일일이 다 따져보지. 근데 또 그리니까 몇 개 안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위에서 생기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y절편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 y절편 얼마야? y절편 0 넣으면 9-n이. 근데 9-n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9-n이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얘는 2-n이가 2-n이 이번에 뭐가 돼야 돼?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맞나? 절대값.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 밑으로 왔어야 된다,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지? 왜냐면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밑에 찍혔던 거지. 그럼 이거 넘어오면 n은 얼마 이상?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래서 3, 4, 5, 6, 7, 8 이렇게 더하는 거겠지. 됐나? 자, 28번 식, 요 밑에, 보자. 잠깐만. 식만 적어 놓으면, 요거만. 결국은 우리 뭐 필요해? F세타, G세타만 구하고 나머지 너희가 한번 해보자. 자, 여기 F세타, G세타야. F세타 이만큼이다, 맞지? 요거는 좀 할만한 게, 자. 천천히, 상한함수 도형의 극한이랑 수원에서의 삼각함수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각을 못 구하더라도 다 각을 표현을 해야 돼. 여기 세타야. 그냥 자주 나오지. 여기 반지름이지.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무슨 삼각형?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세타. 따라서 여기 얼마 되겠어? 2세타 되겠지.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2배 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돼. 원래 이거 2배 할 때 증명하는 원리가 보통 이렇게 이등변으로 증명을 하거든. 똑같고. 여기 세타라고 해서 적어 놓을게. 자, 그러면 이 반지름 얼마? 1이잖아. 여기 2니까 여기 1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F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F세타는
삼각형 넓이잖아.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2변 곱하기 사인 2세타. 자, F세타는 좀 쉬웠다, 맞죠? 됐나? 자, G세타가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지? 사각형이야.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뭐 구할 수 있지? 일단은 여기가 1, 이거 놔두고, 요거 할 수 있나? 어떤 거요? 요거 할 수 있나? 어려워. 이렇게 Q하고 Y를 풀어서 이게 이게 근데 각을 모르냐? 각? 문제 뭐 없었지? 나도 PB랑 QC. 이게 있었구나. 미안. 이 같은 거. 요 PB랑 요 길이랑 같다고 돼 있거든. 아, 그러면 원주가 됐나? 그러면 뭐가 있어? Q랑 O랑 연결하면 Q랑 O랑 연결. Q랑 O랑 일단 연결하자. 연결하라고 하면 연결해야지. 됐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돼? 2세타. 2세타. 오케이. 여기 2세타. 또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그러면 여기가 2세타. 합동 아니에요, 저거랑? 자, 그러면 요런 것도 이제 봐봐. 요런 것도 해야 돼. 잘 봐봐. 여기 2등변이잖아. 예. 이거 세 개, 요거랑 세 개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돼? 180 파이가 돼야 되지. 그러면 파이에서 2세타를 빼고, 맞아? 그걸 2분의 1로 해야 되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가 이런 것도 써야 돼, 이제. 왜냐면 우리는 극한을 구할 거라서 이것도 이제 각 처리가 다 되잖아. 됐나? 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였어? 1이잖아. 근데 2등변이 뜨면, 이건 이제 알아놔야 돼. 2등변이 뜨면, 뭐 해야 돼? 2등변 삼각형이 등장했어. 우리 뭐 해야 되지?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 이 2등변이잖아. 그럼 이렇게 요런 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지? 여기가 뭐가 되겠어? 요렇게 쓰면은 요 직각 되잖아. 그럼 요만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제? 여기가 요각을 기준으로 이거 하면 코사인이다, 맞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맞아? 요소도 요까지가. 근데 이거 각 바꾸기 하면 뭐야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 사인 세타가 몇 개? 2개 있지 지금. 그래서 여기가 2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아유 8이야. 됐나? 뭐 왔다 그래도. 그 다음에 좀 또 뭐 왔고? QR은 뭐 할 수 있나? Q랑 R이요? QR. N이랑 직각. N이랑 직각이면 자, 이제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이제. 자, 보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다, 맞지? 이게 뭐야? 이걸 가지고 사인이다, 맞지? 맞나? 아니면 요각 갖고 해야 돼. 요각이 얼마고? 요 세타잖아. 이게 2세타를 반으로 쪼갠기 때문에 세타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 코사인.
코사인 세타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QR은 코사인 세타에서 뭘 빼면 되겠지? 요만큼 빼면 되겠지? 맞아?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세타가 있잖아. 여기 1이잖아. 이게 사인 세타가 되잖아 이게. 이해되나? 그럼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 빼면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해되나? 어제 평행하고 하니까. 됐어? 예. 그럼 이제 뭐 남았어? RS. RS 남았지. 근데 우리 아까 이만큼이 좀 다르게 하자. 이만큼이 뭐였어? 사인 세타였다 맞지? 그럼 이만큼만 하면 되네? 네. 이만큼 어떻게 하지? 그러게. 피타고라스 저걸 뭐 하나? 피타고라스. OS를 해가지고 사인 세타 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를 다 써야 돼. 여기가 우리 아까 뭐였지? 사인 세타다 맞지? 예. 그럼 여기만 잠시만 떼오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예. 맞지?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잖아 지금. 근데 요 가격은 뭐였어? 세타였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랑 얘랑 관련 있는 게 뭐야? 탄젠트 세타지. 맞죠? 따라서 이 물음표라는 건 어떻게?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아닐까? 너 그 아직 헷갈리지. 자, 이렇게 해볼게. 탄젠트 세타가 사인 세타분의 물음표잖아. 탄젠트 세타가 사인 세타분의 이거잖아. 그럼 이거 넘어갔다 생각하면 되지, 물음표가. 예. 그래서 너 연습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이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야. 됐나? 예.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요거 지울게. 정리를 하면 뭐 F 세타는 됐지. G 세타는 사다리 꼴이다 맞지? 결과적으로. 예. 그럼 G 세타는 윗변 요거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뭘로? 자, 이게 G 세타야.